이슈토크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추진 중인 방송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이어 반여 2, 3동까지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로 확정이 되면서 해운대구의 지역 균형 발전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여 반송동의 획기적인 주거 환경 변화로 지역 활력 회복 또한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해운대구의 도시재생 추진 계획과 목표에 대해서 이 시간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원 해운대구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운대구의 도시재생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해 4월이었죠. 해운대구 전역 도시재생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도시재생 사업은 우선 화려한 도시라고 하면 일단은 도시재생 사업의 필요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네네. 예, 그런 반면에 우리 해운대구는 아시다시피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어디를 내놔도 부러움이 없을 정도의 화려한 도시가 있는 반면에 네. 또 반송과 반여 지역은 원도심이 그대로 존재를 하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거 환경의 불균형 또 지역 경제의 불균형 이런 것들이 늘 상존하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이죠. 네. 그런 차에 부산시에서 이 도시 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부산시 계획을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부산시 도시 재생 2030 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중에 우리 구에서는 부산시가 해운대보다는 상위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해운대구가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면 부산시 상위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게 하려고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문서 한 장을 가지고 던져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전에 우리 구에서는 그게 맞는 도시재생 가능 지역을 우리가 먼저 찾아보고 네. 또 부산시 전략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 조사와 또 대상지 선정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 온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 4월에 이 수립 용역이 완료가 됐고 네. 부산 해운대 지역의 어떤 지역이 도시 재생 가능 지역인지를 확인하고 어떻게 또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담겨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이 해운대구 지역균형 발전 방안으로 도시 재생 사업을 선택한 이유가 또 궁금합니다. 보통 재개발을 진행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어쨌든 네. 도시 재생 사업을 선택을 했는데 이 도시 재생이 가는 의미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도시를 정비하는 방법은 재개발 방법도 있을 것이고 네네. 또 재건축 방법 그리고 말씀하신 도시 재생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네. 물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방법들은 여러 개가 존재를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도시재생 방법을 반송 반여 지역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네. 그 이유는 반송과 반여 지역은 도시의 태생이 일반 도시와는 조금 다른 그런 형태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1968년도부터 부산 지역에 각종 재난 재해 사고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 이유가 있었고 또 과거에 이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한반도 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했던 부산 지역에 피난살이를 굉장히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분들이 다시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돌아갈 고향이 없는 특히 38선 이북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네네.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런 곳들이 대부분 영도라든지 네. 현재의 중구, 동구, 서구 이런 원도심들의 산지라든지 또 주거하기 굉장히 열악한 이런 환경 속에서 계시던 분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당시에 재난, 재해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갑자기 집을 잃은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주거 공간이 필요하게 됐고 그 주거 공간을
부산시 차원에서 긴급히 마련을 했던 곳이 반송과 반여 지역입니다. 네네. 예, 이것을 일명 정책 이주 마을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정책 이주 마을이 현재 역사로 따져보면 50년이라고 하는 역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50년 동안 그 당시에는 구역 정리 방식으로 택지를 만들고 집을 지어서 입주를 시켰지만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중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나 또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그렇다면 개인 소유자 입장에서는 투자가 가능하느냐 그것도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왜냐하면 1990년도에 반송과 반여 지역에는 이 특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특례법이냐 하면 이 주변 지역의 간의 수공업 대규모 인력이 필요로 하는 이런 산업들이 목재, 신발, 섬유 이런 산업들이 우리 부산에는 70년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번성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분들이 호남 지역, 경북 지역, 강원 지역, 경상남도 등등 해서 많은 일자리를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결국 집이 필요했고 그 집들을 비싸게 구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돈이 없어서 돈을 벌러 오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싼 방을 찾아서 또 싼 집을 찾아서 들어왔던 분들이 우리 정책 이주 마을에도 많이 들어오셨던 거죠. 그런 이유로 이 집들의 원래는 1층을 지었던 집을 편법으로 2층, 3층, 심지어는 4층까지 올리는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었고 그래서 이거를 불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또 집을 강제 철거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인구는 초과할 대로 초과해서 거의 10만 명이 사는 이런 도시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1990년대에 와서 정치권에서 나서서 만들었던 것이 특례법을 만들었는데 그 특례법이 뭐냐 하면 기존의 건축법에서 제한되고 있는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폐율 60%를 완화해서 90%까지 허용해주고 그리고 용적률을 100%에서 400%까지 허용해줘버리는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월세가 많이 들어오고 전세가 많이 들어오니까 토지주나 건물주 입장에서는 훨씬 좋았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에 와서는 이게 이유가 되어서 이제는 민간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어렵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 가치가 있어야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재개발 방식을 선택해보고자 해운대 구청도 그렇고 부산시도 무던 노력을 했지만 심지어 지역 주민들도 노력을 했지만 불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 방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심이 돼서 할 수 없는 사업이고 그렇다면 민간 건설업자가 들어와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로 우리는 그동안에 시간만 흘러가는 50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넘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도시는 더 쇠퇴되고 도시는 더 침체되는 이런 오늘날의 현상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는 이렇게 보고만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담게 되었고 그렇게 된 동기가 바로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런 내용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상 도시재생 사업을 접목하는 것이 가장 맞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됐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해운대구는 또 국토부가 실시한 2021년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에 2019년 이후에 3년 연속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도시재생 예비사업과 관련한 추진 계획은 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도시재생 예비사업 이라는 걸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그 공모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사전에 준비 작업이 필요한데 그 준비 작업의 일환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예비 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비 사업은 소규모 사업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만은 우리 구가 반송 지역과 반여 지역에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 예비 사업을 준비를 했고 네. 운 좋게도 이 예비 사업이 2019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3년 연속으로 계속 그 당선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올해는 네. 드디어 이제 2018년도에 시작이 됐던 반송 이동의 경우 네. 이제 본격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3동은 작년에 도시재생 사업 본사업이 당선이 되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는 반면에 정책 이주촌의 하나인 반송 1동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진행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우리가 소규모 재생 사업에 참여를 해서 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 당선된 내용은 반송이 달라지는 프로젝트 사업해서 네. 일명 반달프 사업이라고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됐거든요. 네. 그 내용 안에 보면 막걸리 공장도 내부에서 만들어서 막걸리 스쿨도 앞으로 이제 개설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지역에 있는 특화 상품들, 예를 들면 우리 해운대구의 이름으로 브랜드를 걸고 네. 지역 특화 상품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운대 달맞이 빵이라든지 또 해운대 진삼가라든지 네. 이런 그 메이커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과 협의를 해서 반송 1동 지역에 우리가 마련해주는 공간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또 새로운 우리 해운대 브랜드 가치를 둔 기업형 그 창업 형태로 네. 이 지역에 우리가 담을 계획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여러 곳에서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면서 주민들이 또 참여도 직접 하게 되는 그런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있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곳,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네. 여러 가지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계신데, 아까도 반여 2, 3동에서 여러 가지 뭐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이나 뭐 지역의 여러 가지를 바꾸는 데 내용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향후 사업 계획은 어떻게 좀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향후 사업 계획은 지금 현재 반여 2, 3동의 경우에는 네네.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마중물 사업비가 200억이 확보가 됐고 총 사업비 466억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네. 예, 거기에는 천만다행히 반송 이동과는 조금 차별성이 있습니다. 반송 이동은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공지나 공공용지가 굉장히 부족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네네. 예, 그 반면에 반여 2, 3동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센터 기능을 갖기 위해서 과거 우체국 부지를 우체국 건물을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네네. 또 최근에 결정을 해서 진행합니다마는 구반여초등학교가 폐교가 됐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구반여초등학교가 위봉초등학교와 통합이 되면서 위봉초등학교의 명칭은 없어지고 반여초등학교로 개명이 되면서 반여초등학교는 위봉초등학교 자리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네네. 전국 최고의 초등학교로 우리가 발돋움하도록 교육청과 해운대구청이 적극 지원하고 잘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반여초등학교가 떠나고 난 폐교 자리, 네. 거기에는 현재 반여 3동과 반여 2동의 경계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공간은 본관과 별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별관 부분은 도시재생 사업에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가령 문화를 재생시키는 부분이라든지 또 이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별관에는 우리 구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조성을 하려고 현재 승인도 받아놓은 상태고 계획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네. 본관의 경우에는 우리 구가 굉장히 운이 좋은지 네. 또는 우리 지역 주민이 굉장히 운이 좋은지 어찌됐든 본관은 그 환경부에서 주관을 하는 네. 환경 에코센터, 에코교육센터를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사업비 200억을 투자를 할 건데 네네. 거의 전액 국비로서 충당이 되고 또 일부 부산시에서 시비를 충당을 해주는 이런 사업으로 결정을 해서 우리 해운대구로서는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일신역에 버스 주차장이 있습니다. 네. 반야 3동 쪽에 여기도 마찬가지 버스 주차장으로 결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지만 이 공간을 우리가 활용하지 않으면 반야 2, 3동의 도시재생을 활성화시키는데 재생을 하는데 상당히 공간 부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구가 과감하게 일신역에 버스 이 주차장을 우리 관내로 옮기고 이 공간을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주변의 상권 활성화와 또 지역 주민들의 부족한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반을 조성하는 이런 기능과 그리고 도시재생이 된다고 하면 그 지역에 가장 필요로 한 것이 뭔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네. 가장 필요로 한 부분이 주차장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영 주차장을 위치에다가 조성할 수 있는 기능이 됐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는 플랫폼의 역할이 충분히 갖추어지는 상황에서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노인까지의 모든 기능을 도시재생 차원에서 담고 그리고 앞서 제가 표현을 잠깐 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그 기능에서 그냥 끝을 내면 그냥 도시재생 뉴딜 사업 했구나 하는 정도로서 끝이 나겠지만 실제로 활성화가 되게 되려고 하면 주민들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드는 것 그것은 앞서 자족형 도시재생 사업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이유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반야 2, 3동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도 참 궁금하고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이 끝나고 끝이 아니라 정말 주민들이 계속해서 찾고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해운대구 도시재생 사업의 목표는 무엇으로 보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해운대구 도시재생 사업의 목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운대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균형 발전입니다. 깨어진 균형을 어떻게 지역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 균형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반송, 반여 지역은 도시재생 사업을 선택을 했고 거기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주요한 문제가 하나 해결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제2센텀의 부분입니다. 제2센텀이 그동안에 그린벨트 해제가 되지 않아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고 또 반송과 반여 지역을 재활성화하는데 플랫폼을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애를 먹었습니다만 이번에 60만 평이라고 하는 제2센텀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동안에 좀 소외되었던 반송 반여 지역이 제2센텀과 더불어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쪽 이번에 명칭까지도 바꿨습니다마는 신시가지라고 불려오던 좌1동에서 4동까지 이 지역이 바로 해운대 그린시티로 명칭까지 우리가 바꿨지 않습니까? 이 해운대 그린시티를 어떻게 갈 것이냐 이걸 그대로 신도시라고 하는 이유로 그대로 두고 갈 것이냐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조성한 지 30년이 가까이 되고 건축한 지 25년이 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너무나 저평가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도시재생의 기본이 되고 또 우리 꿈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해운대의 균형 발전의 기본이 될 것이고 또 이것이 결국은 우리 해운대의 도시 재생의 기본 목표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쭉 해운대구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해운대구의 양 날개축의 재정비로 미래가 더 기대되는 또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